자, 신경 통합 강의 펑셔널 뉴로아나토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추신경 계통의 하위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척수와 뇌관, 브레인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수와 브레인스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일단 이들의 외형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 외형과 내부 구조의 연관성을 알아야겠죠. 특히 척수 같은 경우에 바깥 모양의 특징, 발생 과정에서 척수 위치 변화, 그리고 척수 단면에서 척수의 각 레벨에 따른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의 특징, 또 이 단면에서 이들을 중요한 신경으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브레인스템에서는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오블ongata의 경계, 그리고 이들 브레인스템에서의 각 레벨에서의 주요 구조를 확인해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 환자의 브레인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들의 위치를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브레인스템과 스파이널 코드의 주요한 신경액, 특히 이 브레인스템의 경우에는 크레니얼 러브 뉴클레이의 각 성분, 그리고 이들의 위치와 기능을 알아야지 만약 크레니얼 러브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브레인스템에서의 그 위치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또한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병변을 일으키는 화이트 매터의 경우 주요 트랙트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또한 그 병변과 또 위치를 코릴레이션 시킬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각각의 기능, 주된 기능은 보통 운동과 감각 경로이기 때문에 먼저 주요한 체감각 경로, 소마틱 센소리 패스웨이를 아셔야 되고요. 또 프로프리오셉티 패스웨이는 주로 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로, 그리고 브레인스템에 위치하는 신경액은 아까 크레니얼 뉴클레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중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구조의 하나인 바로 레티큘라 포메이션의 대략적인 기능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뭐 브레인스템의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이트 리플렉스에 일으키는 그 기전의 그 근본이 되는 여러 가지 구조들과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각과 그 다음에 전정 감각의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상적으로 스파이널 코드와 브레인스템의 리전에 대해서 이들의 증상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를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스파이널 모터 시스템에서 어퍼 모터 뉴런과 로어 모터 뉴런의 어떤 그 손상을 받았을 때의 그 증상의 차이, 또 스파이널 코드 같은 경우에 손상을 통해서 각 부위를 지나는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이들의 또 구조와 또 기능을 통한 감각 운동 이상을 통해서 병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척수라고 하면은 척수는 보통 컬럼나한 쉐입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길이는 한 45에서 한 42cm. 끝부분이 이와 같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우리가 코너스 메둘라리스, 메둘라리 코온이라고 하죠. 보통 그 높이는 보통 L1 레벨 벌테브라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무게는 약 30g 정도 되고요. 이건 척수는 이제 컬럼나한 쉐입이긴 하지만 두께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척수 중에서 이 경수에 해당하는 서비칼 리전과 그다음에 이 럼바 리전은 이와 같이 더 확장이 되어 있어서 넓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이제 팔과 다리로 가는 그러한 신경 세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각각 서비칼과 럼바 혹은 럼버 세이크란 일라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는 이와 같이 이 척수의 길이가 척추의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이제 이 나가는 너브 루트만 존재해서 마치 이것이 말의 꼬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카우다 이퀴나라고 합니다. 척수의 발달은 8주경까지는 이 척추와 척수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 이 안을 채우고 있지만, 이제부터 태아의 신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척수의 길이보다 척추의 길이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더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24주 경에는 S1 레벨, 태어날 때는 L1, L3 레벨쯤 됐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거의 L1 레벨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스파이널 태핑을 할 때 L1 이하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바늘을 찔러서 이 척수를 손상시킬 위험이 없는 곳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척수의 외형을 일단 본다면은 척수는 세로 컬럼나 쉐입인데 이 세로로 긴 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홈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 정중선상에서 앞쪽과 뒤쪽에 하나씩 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엔티어리어 혹은 벤트랄 미디안 피셔, 뒤에 있는 것은 포스티어리어 혹은 도살 미디안 피셔 혹은 설커스라고 합니다. 설커스와 피셔를 보통 혼용하는 그런 편입니다. 앞쪽에는 그 외측에 한 쌍의 설커스밖에 없는데요. 여기 우리가 엔테로 레터럴 설커스, 여기서는 이제 작은 여같이 벤트랄 루트렛이 나오죠. 이 벤트랄 루트렛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벤트랄 루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뒤쪽에는 아래쪽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올라가면서 섬유가 쌓이게 되면서 두 개의 보통 소락스 레벨 이상에서는 두 개의 평행한 홈이 생기는데 가장 외측의 것을 우리가 포스테로 레터럴 설커스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엔테로 레터럴 설커스처럼 여기서도 도살 루트렛이 나와서 모여가지고 이것이 도살 루트를 형성합니다. 이 도살 루트의 끝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도살 루트 갱글리온, 바로 셀 바디가 있는 도살 루트 갱글리온이 같이 존재를 하죠. 근데 보통 소락식 이상에서는 이와 같이 이 엔티어리 미디안 설커스와 그 다음에 엔테로 레터럴 설커스 사이에 하나의 설커스가 더 있어서 이걸 우리가 죄송합니다. 포스티어리어입니다. 포스티어 미디안 설커스와 포스테로 레터럴 설커스 사이에 하나의 설커스가 더 있어서 이걸 우리가 포스티어리어 인터미디에 설커스라고 합니다. 스파이널 너브 형성은 이와 같이 벤트랄 루트와 도살 루트를 이루는 루트렛, 각각 한 6개에서 8개 정도의 루트렛이 나와서 하나의 루트를 형성한 다음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스파이널 너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도살 루트로는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에퍼런트 포션이라고 합니다. 즉 감각 정보들이 이와 같이 도살 루트를 통해 들어가서 도살 루트렛을 통해서 도살 혼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도살 루트 엔트리 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도살 갱글리온, 또 다른 말로 스파이널 갱글리온이라고 해서 일반 체감각을 전달하는 그런 뉴런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벤트랄 루트는 이제 보통 이프런트, 즉 모터 뉴런이라서 여기 있는 안티리어에 있는 모터, 여러 군데 있는 모터 뉴런 엑선들이 이와 같이 벤트랄 루트를 타고 나와서 스파이널 너브를 형성해서 각각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도살 루트로는 감각이 들어가고 벤트랄 루트로는 운동 성분, 명령이 내려오는 이 법칙을 벨 마젠디 로우라고 합니다. 형성한 다음에 이제 하나의 스파이널 너브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나와가지고 외부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페리페럴 러브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벤트랄 레이무스와 도살 레이무스 혹은 엔트럴 레이무스, 포스티어 레이무스입니다. 레이무스를 다른 말로 프라이머리 디비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페리페리에 분포하는 신경 성분이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면 이와 같이 하나의 세그먼트에서 도살 루트로는 정보가 들어가는 도살 루트 갱글리온의 뉴런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가서 스파이널 그레이 매트로 들어가고요. 정보가 나올 때는 이제 이와 같이 명령이 나올 때는 벤트랄 혼 혹은 엔티론에 있는 뉴런을 통해서 이와 같이 벤트랄 루트로 나와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척수의 내부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척수의 내부는 일단 이와 같이 그레이 매터가 먼저 내부에 나비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또는 H자 모양 형태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척수가 컬럼나 쉐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컬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레이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은 이제 입체적인 형태를 얘기하겠죠. 혼이라고 본다면 이제 평면적인 형태인데 그래도 다 똑같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H자의 모양을 따라 봐서 이 뒤쪽에 돌출된 이 두 개의 부분을 우리가 도살 혼 혹은 포스티어리어 혼이라고 하고요. 혹은 도살 컬럼, 포스티어리어 그레이 컬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돌출된 부분을 우리가 엔티어리어 혼 혹은 벤트랄 혼이라고도 하고 또 그레이 컬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가로로 긴 부분 우리가 인터미디에이트 그레이 컬럼이라고 하고요. 이 정중선을 지나는 부분을 우리가 엔티어리어와 포스티어리어 그레이 커미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센트럴 커넬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이곳의 앞뒤로 우리가 각각 엔티어리어, 포스티어리어 그레이 커미스라고 합니다. 때로 이제 소락식 레벨에서는 이와 같이 심파세틱 셀이 존재하는 이와 같이 레터럴 혼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소락식 레벨과 러발에서 심파세틱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레이 매터와 때에 있는 도살과 혼과 벤트럴 혼의 운명은 아주 일찍부터 결정이 되는데 바로 뉴럴 튜브의 뒤쪽에 해당하는 이 알라 플레이트 여기 있는 뉴런들이 나중에 분화하게 되면은 도살혼이 되는데 이들은 바로 제너럴 소마틱 아퍼런트와 제너럴 비스럴 아퍼런트 전부 다 아퍼런트 뉴런들이고요. 그 다음에 뉴럴 튜브의 앞쪽에 존재하던 베이설 플레이트 존재하는 뉴런들은 나중에 이와 같이 스파이널 코드의 엔티리어 혼이 돼서 제너럴 소마틱 이프런트, 제너럴 비스럴 이프런트 이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스럴 파트가 이와 같이 이 중간쯤에 모여 있어서 여기에 많은 내장 성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모터와 센서리의 경계가 되는 이 홈이 바로 서커스 리미턴스라는 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커스 리미턴스의 뒤쪽은 감각신경, 앞쪽은 운동신경원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매터의 경우에는 이 H자 모양의 그레이 매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H자의 뒤쪽 포스티어로 혼을 둘러싸인 이 부분을 우리가 도살 혹은 포스티어 화이트 컬럼 또는 도살 퍼니큘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엔티리어 혼에 둘러싸인 완전히 둘러싸이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우리가 엔티리어 화이트 컬럼 벤트럴 퍼니큘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양쪽 레터럴 쪽에 이와 같이 도살혼과 벤트럴 혼 사이에 있는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레터럴 컬럼, 레터럴 퍼니큘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레터럴 퍼니큘러스는 대체적으로 이 센트럴 커넬을 지나는 그런 트랜스버스 라인에 의해서 각각 벤트로 레터럴 퍼니큘러스와 도스 레터럴 퍼니큘러스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많은 섬유들은 척수의 많은 섬유들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든지 앞으로 아래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감각을 전달하는 것이겠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은 이제 운동으로 명령을 내려보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에퍼런트와 이퍼런트 파이버 하지만 이제 척수로 들어오는 에퍼런트와 이퍼런트 파이버는 척수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트랜스버스 어레인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섬유는 다 수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 이 수평으로 들어오는 섬유들, 즉 척수로 들어오는 섬유들은 트랜스버스 어레인지먼트를 하고 있고 나가는 섬유들, 아까 얘기한 엔티리어 루트로 나가는 섬유들도 마찬가지로 트랜스버스 어레인지먼트를 하고 있고 또 척수에는 많은 섬유가 정중선을 넘어 교차하기도 합니다. 말초신경계에는 정중선을 넘는 일이 없지만 중추신경계에는 많은 섬유들이 정중선을 교차하는데 이런 섬유들을 우리가 커미스럴 파이버라고 하고요. 엔티리어 커미스를 지나는 엔티리어 커미스럴 파이버도 있고 포스티어 커미스를 지나는 섬유도 많지는 않지만 존재를 합니다. 이들 모두 가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척수에는 엄청나게 많은 화이트 매터들, 각각의 기능을 하는 화이트 매터들, 즉 섬유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중요한 그 섬유에 따라서 몇 개의 그 성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